네, 8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 4가지 있을 텐데 소비자 물가 총파업은 삼성전자 얘기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한양증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CPI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달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 오늘 내놓죠. 맞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 시장의 추정치가 1년 전과 대비해서 2.5% 정도 올랐을 것이다. 이게 지금 시장의 전달에 중론입니다. 2.4였죠.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4월, 5월, 6월 계속해서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2.7%에서 조금씩 내려가다가 아마 이번에는 조금은 오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년 대비입니다. 물론 이제 2%대 중반이라는 것이 하느니 봤을 때 아주 위험하다라고 볼 만한 그러니까 금리를 건드릴 만한 지금 수준의 움직임은 아닐 것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번에 물가를 봤을 때 이거를 금리랑 바로 연동시켜서 이게 금리 변수가 될 거냐 라는 물음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캐나다 같이 이제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나라들은 이게 소비자 물가만으로만 하느니 금리 정책을 바꾸거나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나온 물가를 금리 인하의 가늠자로 봐야 된다기보다는 경기의 바로미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대 안정화를 예상을 하지만 농산물 물가가 변수예요. 왜냐면요. 집중호우 때문입니다. 이게 농산물 쪽에서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냐면은 이게 지난달 7월에도 사실은 지난해 7월에도 있었던 일이라서 뭐 기저효과는 봐야겠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면 이제 파, 양파 이런 거 지금 잘 작황이 좋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들이 이번에 데이터에서 어떤 변화를 갖고 올지 이게 하나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수박 같은 경우에는 비 많이 오니까 당도가 떨어져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박 얘기를 안 하고 파 얘기를 드린 거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농산물이 가져올 변화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6월에 국제 유가 변동도 사실은 7월에 국내 물가 데이터의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제 원유값은 2, 3주 지연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쳐서 6월달 2주차, 6월달 말에 국제 유가가 7월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데 그때 어땠냐? 국제 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70달러에서 78달러에서 87달러까지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면은 7월에 이 유가 관련 물가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역으로 말하면은 8월은 조금 괜찮을 것 같겠습니다만 7월에는 유가도 조금 물가를 상방 압력을 주는 변수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6월의 유가가 7월에 CPI 영향을 주는데 6월의 맞습니다. 유가는 많이 뛰었고 당시에 이제 원달러 환율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부담을 조금 더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물가가 떨어지는 거는 좋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경기 침체 우려를 자아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걱정인 거거든요. 간밤에 미국도 똑같았죠. 제가 어제 공교롭게 그 FOMC 분석하면서 어제에 올랐던 것은 이 여러 가지 기술주뿐만 아니라 그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라는 거지만 뒤집어 말하면 이거는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의 변동성 유의하셔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제가 운 좋게 맞춘 거긴 하지만 운 좋다기보다는 그동안의 미국의 패턴이 그렇긴 하지만 그럼 지금 살펴봐야 될 건 이겁니다. 이 두 가지의 내러티브 그러니까 시장에 믿는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더 가능성이 있고 오래갈 얘기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한국 시간 오늘 오후에 나올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실업률이 고용 보고서랑 같이 나오는데요.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4.1%입니다. 높은 수준이 절대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추세를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추정치가 아마 이번에 변동 없이 이번에 나올 고용 보고서에도 4.1%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4.2%까지만 올라가도 제가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던 이 3회 법칙이라는 거의 그 법칙상 4.2% 도달하면은 미국에선 이게 초기 경기 침체 신호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오늘 우리나라 물가 그리고 미국의 고용까지 같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신 기자 말에 따르면 오늘 밤에 나오는 오늘 아마 한국 시간으로 9시 반 정도 나올 텐데 오후입니다. 4.2% 실업률 넘으면 경기 침체 신호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거기 걱정이 미국 증시에서도 좀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삼성전자인데 전삼로 노조에서 계속 파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우리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총파업 끝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건 역으로 말해서 이 파업 기간 동안 생산 차질이라든가 아니면 노조의 요구안이 제대로 들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하겠죠. 어쨌든 전국 삼성노동조합, 줄여서 전삼노가 오늘부터는 총파업을 끝내고 현업에 복귀하고 장기전에 나선다고 그랬습니다. 파업 종료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파업 종료라기보다는 기습적인 게릴라 파업 이런 걸 통해서 임금 교섭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겁니다. 변수는 있는데 오는 5일까지만 이 전국 삼성노동조합의 대표 교섭권이 인정됩니다. 삼성전자 지금 복수 노조거든요. 그래서 5일 이후에 다른 삼성전자 노조가 교섭 요구하면은 전삼노의 협상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전삼노는 다른 노조들한테 우리가 계속해서 협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제일 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노조 5개 노조 가운데 한 군데 노조가 지금 얘기를 계속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으니 이거 역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그래도 노조 세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장기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성과급 체계 변화 같은 큰 게 없었다지만 이 파업을 하면서 전삼노의 노조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6천 명 가까이 늘면서 이제 삼성노동조합의 전삼노의 인원이 3만 6천 명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회사의 30% 넘게 노조원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노조 이슈, 노조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주가에는 부담이 장기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같은 날 나왔던 이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직 쇄신 예고도 호투로 들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될 수 있는 성과급에 대해서도 전 부회장께서 올해가 당초 예상보다 성과급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올해는 또 영업이익도 많이 내겠죠. 네. 어찌됐든 노조 이슈, 노조가 세질수록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커지는 거는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별로 안 좋았죠. 흘러내렸죠.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광저우 LCD 공장이죠. 네, 그거 매각을 예정기술입니다. 예.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LCD 공장 매각에 진척을 보이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중국의 CSOT라는 곳을 선정했는데 여기가 어디냐? 이 중국의 LCD 부문 1위는 BOE입니다. BOE인데 2위가 TCL이에요. 이 TCL의 계열사가 중국의 CSOT고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원래 BOE에 넘기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2위에 넘겼다는 것은 BOE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시장의 풀이가 될 수 있을 그렇죠. 겁니다. 비싼 곳에다 파는 거죠. 그렇죠. 2위 업체가 1위 업체 넘으려면 돈을 더 줘야 될 테니까 자본 투입을 많이 줘야 될 테니까. 그래서 당초에 1조 원 중반대로 예상됐던 이 공장 매각 대금이 2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런저런 거 다 합치면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하나 살펴볼 부분이요. LGD가 지금 재무 건전성 강화에 굉장히 신경 쓰는 흐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요.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이 공장 매각 소식은 이번에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협력사에 대한 이 지분을 굉장히 많이 처분했습니다. 원래 LG 디스플레이는 여러 가지 이 안정성을 위해서 야스라든가 아바텍이라든가 우리 ENL 이런 부분 주식들 2대 주주로 해왔거든요. 협력사의 주주가 돼서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들 회사 지분을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는 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큰 틀에서는 이게 적자 규모를 현재까지 한 2조 3천억, 2조 5천억 하고 있는 연간 적자를 여러 가지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올해는 영업 적자 규모가 3,500억 원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들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흑자 전환까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틀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주목해야 된다는 게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우리 고부가가치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국이 너무 빨리 지금 따라오고 LCD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중국에 이제 따라잡혔고 예. 올레드 이런 쪽도 언제 따라잡힐지 모르죠. 어쨌든 우리 LG 디스플레이 힘내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한양증권입니다. 계속 말이 많았죠.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보니까 7월 10일에 11,700원짜리 주가가 많이 뛰었죠. 어제 예. 15,700원. 그동안에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아마 오늘 한양증권의 인수 우선 협상자, 그러니까 한양학원에서 누구한테 한양증권을 넘길지 우선 협상자가 발표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이제 이 맞습니다. 재단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봐야 될 게 이게 깜깜이 매각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본입찰도 없이 지금 가고 있고 업계에선 이미 어느 곳이 유력하다라는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KCGI가 유력하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행동주의 펀드. 맞습니다. 경영권 파킹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맡겨놓고 나중에 되찾을 거다. 네, 경영권을 매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일정 기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계약을 할 때 옵션을 조금 걸어서 매각가 자체를 높게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시 사올 수 있는 조건을 두고 계약을 해서 사실상 이거 비금융기관 대상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수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차원이지 정말로 우리가 경영권 포기한 거 아니다라는 뒤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로 한양증권의 이 가치를 보고 이 경영권 파킹 딜을 맺지 않은 다른 곳에도 돈 많이 주게 되면은 한양학원 측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이 돈 받고 그냥 아예 정말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업계에서는 케이프증권이라든가 LF가 만약 이건 설입니다. 한양학원이 KCGI와 지금 경영권 파킬 딜을 진행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돈을 지금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한양학원 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인수가 지연이 된다면요. 한양증권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고 한양증권 인수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돈 줄 곳들이 많아졌다는 거를 한양학원이 확인한 것이고 주주 역시도 이런 분위기라면 한양증권 더 올라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은행도 그렇고 뭐 증권사도 라이선스 사업이니까 이거를 인수하기 위한 경쟁이 지금 치열하고 더 맞습니다. 치열해질수록 인수가액이 높아질 가능성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